안녕하세요. 체이스토리입니다.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 사용하는 말은 있는데 문자를 갖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과 같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어디에서도 주류 사회에는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수민족.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집시 이야기입니다. 브럼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서는 흡혈귀의 사주를 받는 납치범으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곡주에서는 주인공 에스메랄다의 유괴범으로, 보통 서구의 소설이나 매체에 등장하는 집시들은 늘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카르멘이라는 소설에서 스페인 남부의 집시 여인을 아름답고 낭만적인 떠돌이 방랑자로 소개하지요.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에서 집시 민족이 살지 않는 세 나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집시를 소설이나 노래로 먼저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상했던 집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멋진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시에 대한 이미지가 유럽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치영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옛사랑을 추억하며 낮에는 해 따라 밤에는 별 따라 방랑 생활을 하는 고독한 집시 여인, 아름답고 또 애잔한 집시 여인의 삶을 그린 이 노래가 한때 대박이 났죠. 30대 이상은 모두가 추억하는 이 노래가 집시와 그들의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낭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시 여인이 발표되던 1988년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걸쳐 살고 있는 진짜 집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시에 대해 가졌던 환상이 완전히 박살나죠.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에서는 집시들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와 고객으로 아주 강렬한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돈을 줄 때까지 따라오는 집시 아이들 때문에 난감해하기도 하죠. 친근하게 접근해서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 사정한 뒤에 돈을 요구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는 갓난아기를 들이밀면서 막무가내로 구걸하는 여자들까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집시 민족의 수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집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집시 민족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체이스토리에서는 집시라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흥미로운 집시 문화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 최하위 신분들이 여러 사회적인 이유로 소그룹을 구성해 장기간에 걸쳐 유럽을 향해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그 출발지는 인도 북서부 펀자브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5, 6세기 중앙아시아 훈족의 침입, 7, 8세기 아랍인들의 침입을 피해 이동하기 시작했고, 중동을 거쳐 동로마 제국과 발칸 반도에 수세 기간 머물렀다가 15, 6세기 다시 서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이 기나긴 방랑의 역사가 무려 1500년이 넘어갑니다. 17, 8세기 러시아의 팽창주의 때에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으로,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강제 이주 정책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19세기에는 북미, 호주, 남아프리카까지, 이제 전 세계에 집시 민족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시들의 정체와 기원도 매우 다양하게 알려져 왔고, 집시들의 수만큼 집시 이론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천만 가까운 집시 중 약 70%가 유럽 대륙에 있는데, 특히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민족 집단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삶의 형태만 놓고 본다면 집시 민족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융업이나 상업을 바탕으로
지내는 곳마다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지요. 반면에 집시민족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럽 대륙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집시민족들은 살고 있는 나라들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독일은 치고이너, 스페인은 지타노, 이태리는 치가니, 루마니아는 짜가니, 불가리아는 찌가니, 우리가 많이 쓰는 보헤미아는 체코 지역에서 건너온 집시들을 보고 프랑스인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현재는 치간느라는 단어를 쓰죠. 부르는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졌어도 자연 그대로의 손대지 않은 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비잔틴 제국 시절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집시민족을 비하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시민족들은 그 모두를 부정하고 있죠. 그들은 집시계 민족인 롬민을 대표해서 스스로를 롬 또는 로마니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럽으로 들어온 집시들은 이집트에서 발행된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시행이라는 단어에서 집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소이집트 출신의 순례자로 소개하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성직자들의 환심을 사게 되지요. 하지만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기저기 임시 마을을 꾸려가면서 또돌이 생활을 했던 집시 민족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사고와 생활 방식으로 인해 유럽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 문제의 사고 방식은 바로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입니다. 오랜 유랑 생활의 특성상 공동 소유를 당연히 여기다 보니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고 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에 아주 능숙하게 되었다고 하죠. 또한 대부분의 집시들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시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런 기회 제공을 한 자기네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요. 참 뻔뻔해 보이는 태도에 어이가 없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들의 독특한 사고와 생활 방식은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랜 기간 유럽 전역에 걸쳐 집시들은 도둑질, 사기, 유괴 사건들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16세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국왕의 집시 추방령이 내려졌고 악마와 관련된 마법을 부린다는 죄목으로 여기저기서 끌려온 집시들이 수시로 재판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화형이나 생매장, 교수형처럼 극형에 처해지다 보니 집시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죠. 유럽 전역에서 계속된 집시에 대한 박해와 차별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동성애자들과 함께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되었죠. 나치 수용소에서 희생된 집시의 수가 최대 150만으로 추산되지만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진심으로 참여하던 독일마저도 집시 학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죠. 제대로 된 단일 국가나 공동체가 없다 보니 사죄를 주고받을 주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유럽인들의 집시에 대한 편견은 대부분 게으르고 교육 수준이 낮아 언제라도 범죄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공교육을 거부하고 있고 본인들이 자체 거주 지역에 모여 독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집시들이 여전히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 유럽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매치기나 경범죄로 생활하는 이들이 많아 집시들에 대한 거부감 또한 여전합니다. 이런 반집시 정서는 결국 집시에 대한 증오 범죄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체제가 뒤바뀌던 1990년대 초와 2006년 유럽연합 가입 직후 터진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최악의 실업률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이 잘못되었죠. 이 당시 집시를 표적으로 한 화풀이 집단 구타나 살인 사건이 대폭 증가하였고 또 이를 방관하고 가볍게 여기는 주위 분위기 속에
집시에 대한 증오 범죄가 유럽 전역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마저 선거철이 되면 집시 추방 공약으로 표몰이에 나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유럽 대륙의 이중적인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동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인구 유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에는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유령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죠. 연금을 부담해야 할 젊은 세대들은 물론 이민자나 난민들까지 모두가 서유럽으로 건너가 정착하려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지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집시들이 부족한 노동 수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시에 대한 문화적인 차별과 박해는 그대로일지라도 잠재적 노동 자원으로 그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건설 용역이나 환경 미화원으로 종사하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주로 장미나 해바라기 재배 같은 농경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매치기로 생활을 꾸리거나 힘 닿는 대로 십수명씩 아이들을 낳아 아동수당으로 생활하는 가정도 여전히 있지만 정당한 노동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집시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집시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불가리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집시 그룹 카르다라시는 아주 흥미로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세 전후에 결혼하는 조혼 풍습과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신부를 구매하는 풍습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정해진 그룹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인데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혈통을 보존해 집시 그룹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고대 인도 사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가리아 중부 마을 모길라에서는 매년 토도르 성인의 날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신부를 골라 살 수 있는 신부 시장이 열립니다. 필요에 따라 신부 시장은 1년에 최대 4번까지 열리기도 하죠. 직접 딸을 데리고 나와 신랑감을 찾는 가족들과 신부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집시 총각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천 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신상 정보를 나눈 뒤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는 여자 부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여자 쪽에선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하면서 신부 거래가 성사되지요. 시장에 나오는 신부는 반드시 순결해야 하며 어리고 이쁜 정도에 따라 구매 금액이 높아지는데 평균적인 신부 금액이 약 2만 유로 내외, 한화로 약 2,500만 원 정도. 불가리아 직장인의 평균 연봉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불가리아처럼 신부 시장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집시들의 신부 구매가 유럽 곳곳에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딸을 팔아 금전 이득을 취하는 미개한 행동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특정 장소가 형성되어 집중적으로 신부 거래가 일어나는 것만 다를 뿐 세계 여러 곳에서 중매나 결혼 지참금 문화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죠. 중세 유럽, 가문의 영광을 위해 근친혼도 마다하지 않았고 정략 결혼을 조건으로 권력이나 토지, 재산을 거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마냥 집시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집시 부모가 어린 딸의 배우자를 신부 시장을 통해 찾으려는 이유는 그들이 또 다른 문화, 신부 훔치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심에 있는 집시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신랑이 신부를 몰래 납치해서 첫날 밤을 치른 후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신부 훔치기는 집시 그룹 사이의 폐쇄성을 부수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과도한 신부 구매금을 생략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 신부 훔치기는 이제 고유 풍습처럼 발전하여 신랑 신부가 사전에 미리 짜고 신부 훔치기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죠. 신부는 본인이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겉으로는 신부 훔치기를 반대하기도 하죠. 사실 이 신부 훔치기 풍습은 신부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힘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10대의 딸을 가진 부모들은 신부 시장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죠. 단, 이러한 신부 구매나 신부 훔치기 풍습은 어디까지나 일부 집시 그룹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신부 시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불가리아의 고유한 전통인 것처럼 소개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체이스토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는 깔끔하게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에 살면서 또 가이드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말투나 행동으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아서면 거리 곳곳에서 많은 집시, 난민들과 마주치게 되죠. 내가 받은 불쾌했던 시선이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약 한 달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준비 시간만큼 본의 아니게 자기 반성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정 민족이 가진 고유성이나 그들의 문화 발전 정도를 쉽게 옳고 그르다 또는 맞고 틀리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적 우열에 집착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에 어우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신다면 앞으로 넓은 세상을 향한 우리 여행길이 더 가볍고 즐거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